쉴라 라바레의 어린 시절은 악몽이라고 할 정도로 암담했고 최악의 주의 안경들이 넘쳐났습니다. 악몽 플러스 최악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아버지나 아버지 친구들도 관여가 되어 있고 쉴라의 자매 역시 같은 일을 겪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폭죽이라는 별명이 붙은 쉴라 케이 베일리는 1958년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났으며 1976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녀는 늘 부자를 꿈꿨으며 여러 번의 결혼을 하지만 모두 헤어졌죠. 전 남편에 따르면 그녀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답니다. 이혼 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때 병원에서 관계자로부터 몹쓸 짓을 당합니다. 1987년 동네의 지압사로 일하는 빌 라바레라는 사람이 광고를 내는데 그는 지역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으며 상당히 큰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광고에 쉴라가 응답했고 나중에는 그의 농가로 이사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고 살았으며 쉴라는 그의 이름을 사용해 쉴라 라바레로 불리우게 됩니다. 2000년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과 그가 사실혼 관계라며 그의 농장 등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1995년 8월 22일 자메이카 출신의 웨인 애니스와 결혼을 하지만 1996년 이혼을 하는데 그에게 폭행을 저질러 1997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법적인 제재들이 있었음에도 연애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2006년 쉴라는 24살의 케니 카운티를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납니다. 그의 IQ가 어린아이 수준이다 보니 쉴라는 그를 더 손쉽게 손을 쥐게 됩니다. 그녀는 카운티 부모님의 반대를 피해 그와 농장에서 함께 사는 것에 성공했고 그날부터 카운티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카운티의 부모님은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고 나중에 쉴라의 집에서 건강하게 잘 있는 그를 발견했지만 그의 지능을 떠나 카운티는 성인이었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쉴라는 카운티를 잔혹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롭혔고 강제로 녹음을 시키기도 하는데 본인이 몹쓸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했죠.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악몽 같은 생활에 화상과 멍에 뒤덮인 카운티가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을 경찰이 마트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빈 기름통을 안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말을 걸지만 대답을 거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경찰은 쉴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카운티가 집을 나갔으며 그는 아이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며 그 강제로 녹음한 녹음을 틀어 들려주었죠. 경찰은 카운티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혹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지 물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대답에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복지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차에서 내려 농가길을 걸어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여러 뼈 조각과 뭔가 불에 탄 것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쉴라의 집 문을 두드렸죠. 밖에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것 치곤 쉴라는 순순히 경찰을 집 안으로 들이는데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들이 썩어 있었고 여러 냄새들이 섞여 집안에 풍기고 있었으며 토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밖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려 했지만 쉴라가 돌연 이만 집을 나가달라 말했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쉴라의 농장으로 찾아오는데 그때 그녀는 불에 탄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혹은 숨기려는 듯 보였지만 경찰의 출동으로 더는 그 행동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경찰은 3주간 농장을 수색하고 소각된 매트리스, 인골,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그 밖에 3명의 발가락 뼈가 추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또 농장 정화조에서 뼈와 폐족의 상자, 출생증명서가 발견되는데 제3자의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델로게라는 남성의 출생증명서였죠. 마이클 델로게는 노숙자 보호시설에 머물던 사람으로 쉴라가 그에게 다가갔고
그 역시 흔쾌히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여러 위험한 일들을 당했죠. 한 번은 그가 피를 흘리며 농장길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델록에는 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건에 대한 혐의가 늘어났지만 이미 그녀는 도주한 뒤라 이제 경찰은 그녀를 찾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렵지 않게 그녀를 체포합니다. 48km 떨어진 한 애완동물 가게에 들러 자신의 토끼를 좀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며 2006년 4월 2일에 체포가 된 것이었죠. 체포된 그녀는 사람을 해한 혐의 2건에 대해 자백을 합니다. 그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몹쓸 인간이기 때문에 해를 입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신이 자신을 보냈고 자신은 복수의 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녀가 몇 살에 그랬는지에 대해 적힌 바가 없지만 어렸을 적에 약을 한 병 다 먹고 운전대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주일이 넘어서 깨어나는데 일어난 그녀는 나는 죽었었으며 긴 수염을 기른 여러 남자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신이었다 라는 주장을 했죠. 신이 네가 지상에서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상처를 줬던 몹쓸 짓을 저질렀던 이들을 해하고 아이들에게 그러는 자들도 모두 해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슐라는 델로게와 카운티가 그런 몹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많이 아픈 사람이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그녀 또한 자신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며 카운티와 델로게를 해한 것에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검진한 정신과 의사들은 분열 정동 장애와 망상 장애를 진단 내렸습니다. 슐라는 옳고 그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냉철하게 판단했죠. 정신적인 문제로 무죄라는 것은 배심원단이 거부했고 유죄를 내리며 2008년 6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10년 항소를 하지만 기각되었고 현재 플로리다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FBI가 내린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의 정의에 부합하는 2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 2사람에게 해당하지 않는 뼈가 농장에서 발견되었기에 슐라가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장에 다른 여러 남자들이 머물렀다는 점 외에 새롭게 밝혀진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카운티와 델로게 말고도 분명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좋지 못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그날의 어린 슐라에게 안타까움과 동정을 갖지만 늘 말씀드렸듯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그녀의 자매가 슐라와는 다른 길에서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보호해줄 만한 방법이 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8년에 태어난 그녀가 겪은 일이 지금 2022년에도 똑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을 보호해주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발 부디 어린 친구들이 밝게 웃기만 하는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고 어쩌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을 케니 카운티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꿨을 마이클 델로게 그들이 부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